불을 끈 침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. 숨소리 하나 없이 우리 둘은 등을 맞댄 채 누워 있었죠. 나는 이불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그는 말없이 몸을 돌린 채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.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더 낯설고 더 슬프게 느껴졌어요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달까요? 그가 내 옆에 누워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.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너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.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. 스치는 손끝에도 숨이 멎을 듯 설렜고 그가 내 어깨에 이마를 대는 순간마다 온몸이 따뜻해지곤 했죠.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서로를 피하게 됐어요. 그가 내게 손을 뻗을까봐 나는 은근히 긴장하게 됐고 그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곤 했어요. 그렇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 침묵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쓸쓸했어요. 내가 처음으로 그걸 자각한 건 거울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던 어느 오후였어요.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상하리만큼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. 내 몸은 변했고 반응도 달라졌는데 누구 하나 그걸 물어봐 준 적이 없었어요.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는 언제나처럼 다가왔고 나는 괜찮은 척만 했죠. 그리고 그 척들이 쌓여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아버렸어요.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여자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. 조용한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. 감정은 그대로인데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느끼는 건 대부분 여자분들이에요. 몸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 방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말은 못해도 알고 계시죠.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탁 막혔어요. 맞아요. 나는 그를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. 단지 너무 거칠고 너무 빠르고 너무 낡은 방식이었을 뿐이에요. 며칠을 고민하다 조용히 진료실을 찾았어요.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내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. 제 이름은 유소정입니다. 20년 넘게 수많은 부부의 성상담을 해왔어요. 아마도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예요. 잘못된 게 아니라 바뀐 것 뿐이에요. 나는 그 순간 울 뻔했어요.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몸의 침묵을 처음으로 누군가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. 여성의 몸은요, 단순히 자극한다고 반응하지 않아요. 순서가 있어요. 감정이 먼저 닿아야 하고 연결이 시작돼야 해요. 그 연결은 눈빛, 호흡, 손끝 같은 아주 작은 신호에서 시작돼요. 선생님의 말은 마치 내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것 같았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젠 기대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. 그런데 대부분은 무딘 게 아니에요.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다가온 자극에 몸이 방어적으로 굳어버린 거죠. 그녀는 말했어요. 반응은 자극이 아니라 연결에서 시작됩니다. 몸은요, 자극을 견디는 게 아니라 감정을 허락해야만 열리거든요.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적고 또 적었어요. 손끝의 따뜻함보다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의 안심이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. 그동안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오는 걸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몸이 아직 허락하지 않았던 거였어요.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순간, 숨을 함께 고르게 쉬는 순간, 그제야 손이 닿을 수 있어요. 그 전까지는 모든 접촉이 몸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유소정 선생님은 그렇게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. 그녀는 내게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. 단 하나 감정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었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내 감각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어요.
그날 진료실을 나서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나도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? 단지 손을, 그것만으로도 괜찮을까? 생각보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서 오래 울렸어요. 하지만 이상하게 그 물음 끝에는 아주 작고 따뜻한 희망이 함께 있었어요. 다음 날 밤 나는 남편의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어요. 어쩌면 정말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요. 그녀의 말은 내 안에서 계속 울렸어요.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었어요.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느꼈지만 한 번도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었어요. 나는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내 몸을, 그리고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바라보게 되었어요. 그동안 나는 그저 무뎌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은 내 몸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. 그렇게 조금씩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. 나는 왜 그의 손길을 피했을까?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?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묻게 되었죠. 그는 정말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? 아니면 나처럼 조심스러웠던 걸까? 내가 말을 아끼면 그도 더 묻지 않게 되죠. 그렇게 서로의 무언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 굳어버리는 거예요. 며칠 뒤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유소정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. 감정은 기억 속에 있어요. 몸이 아픈 기억을 품으면 감정도 함께 웅크리게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엔 몸을 안심시켜야 해요. 그녀는 감각의 회복이라는 말을 썼어요. 감정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감각을 다시 허락받는 일이라고 했죠. 그녀는 여성의 몸이 반응하기까지 3가지 순서를 설명해 주셨어요. 첫 번째는 심리적 허락. 말로 하는 허락이 아니라 표정이나 눈빛, 목소리, 긴장감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먼저 읽는 과정이래요. 가까운 사이라도요. 그날 그 사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, 예민한지, 컨디션은 어떤지 먼저 읽는 게 중요해요.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벌어져요. 본인은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.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. 두 번째는 리듬의 일치. 이건 숨을 맞추는 단계라고 했어요. 호흡이 천천히 이어지고 눈빛이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손끝이 닿기 시작해야 한다고요. 그 리듬이 맞지 않으면 몸은 자극을 방어로 인식합니다. 그건 고통이 돼요. 그리고 그 고통은 기억이 되죠. 다음번에도 몸은 그 기억대로 움츠러들어요. 세 번째는 피부 감각의 열림. 이건 등, 어깨, 손바닥, 허벅지 같은 부위부터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했어요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너무 빨리 특정 부위로 다가가죠. 자극을 주는 건데 상대는 그걸 참는 중이에요. 그 차이를 몰라요. 그래서 자꾸 관계 이후에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겁니다.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이 그 설명들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.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. 이 3단계를 이해하면요. 짧게는 몇 분, 길어도 10분 안에 몸은 반응을 시작해요. 자극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반응하는 거예요. 그 말에 조금 울컥했어요.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걸 바랐던 게 아니었어요. 그냥 따뜻한 눈빛, 한 번의 숨 고르기, 내 상태를 묻는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거죠. 그녀는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 67세 여성 환자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어디가 불편해? 그냥 손만 잡아볼까?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대요. 그동안 늘 예고 없이 시작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끝나던 관계가
그날만큼은 달랐대요. 손끝에서부터 안심이 들었다고요.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우리 사이에서도 언젠가는 다시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아주 작게 그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어요. 진료실에서 나오며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손을 내 몸 위에 올려봤어요.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그 움직임이 낯설었지만 따뜻했어요. 누군가에게 닿기 전에 나부터 내 몸을 믿어주는 일이 필요했거든요.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. 그의 등이 아직은 멀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덜 아팠어요. 내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걸 나만큼은 알 수 있었거든요. 며칠이 지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.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어느 날 밤 그가 조심스레 내 손등에 손을 올렸어요. 아주 가볍고 망설임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어요. 나는 놀라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어요. 그냥 그 손을 가만히 느끼고 있었죠.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내 몸이 그 터치에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. 따뜻했어요. 오랜만에, 아주 오랜만에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요. 대신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. 그가 괜찮아?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조금은이라고 대답했어요.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이 관계를 다시 열게 했어요. 감각은 조금씩 살아났고 감정은 그 감각을 따라 움직였어요.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. 어느 날 저녁 그는 말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체온을 그대로 느꼈어요. 그 따뜻함이 무겁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. 마음이 먼저 열리니까 몸도 그제야 따라주더라고요. 나는 깨달았어요. 감정이 닿기만 하면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걸요. 유소정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. 여성의 몸은요, 감정과 연결되기만 하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하고 깊은 반응을 보여요. 폐경이 지나도 연령이 높아도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. 단지 그 감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서 숨어 있었던 것 뿐이에요. 나는 그 말을 이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. 예전처럼 스킨십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.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고 산책을 나섰고 같은 영화를 보며 웃었어요. 그가 내 눈을 바라보며 요즘엔 내 손이 참 따뜻하더라라고 말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. 당신이 그 온도를 먼저 알아준 거예요. 진료실에서 만났던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. 72세였던 그분은 남편과 15년 넘게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했어요.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내 영상을 보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대요. 우리 그냥 손만 잡아볼까?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손을 잡고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대요.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손에서 온기가 올라오더니 몸이 따뜻해졌다고 했어요.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포옹을 시작했고 눈도 자연스럽게 마주쳤대요.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. 선생님, 아직도 반응이 돼요. 아직도 느껴져요.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. 그 감각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어요. 마음이 다시 허락하고 감정이 다시 연결된 순간 몸도 그걸 기억해냈던 거죠.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아주 작은 손끝에서부터 되살아날 수 있었어요.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순서였고 자극이 아니라 연결이었어요.
나는 더 이상 무리하게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. 대신 오늘의 내 감정을 더 잘 읽어보려고 해요.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써 반응하려 했던 예전의 나에게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내가 참고 견디던 그 모든 시간은 내 몸을 다치게 했고 마음까지 멍들게 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. 말하지 않았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요. 그래서 아주 작게라도 조금씩 표현하기로 했어요. 요즘엔 그가 먼저 내 눈을 들여다봐요.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아요. 그리고 그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 증거 같아요. 성이라는 말 대신 연결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된 것도요. 여전히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.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서툴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요. 나는 그게 진짜 회복이라고 생각해요. 나이와 관계없이 감정과 몸은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. 아주 작은 시작만 허락된다면요. 그러니 혹시 지금 늦었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몸은 다시 반응할 수 있고 감정은 다시 연결될 수 있어요.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.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한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. 지금 바로 영상이 좌우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세요.